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등의 내란죄를 주장했던 심재철 의원이 오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도 연 이틀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한시민단체는 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책 특권의 범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심재철 의원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선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 헌법 45조,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인터넷상에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기자회견장이 국회의원의 직무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회의나 상임위,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은 면책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기자회견장은 판례가 없어서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가들은 직무 공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견해도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건의 판례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1986년 유성환 신민당 의원 사건입니다. 당시에 유 의원은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의서도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책 특권을 인정해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본회의장의 발언은 국회에서의 직무다. 같은 내용으로 된 질의서를 배포한 건 직무상 부수행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부수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목적, 장소, 태양, 그러니까 상태를 종합해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심의원이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 인터넷 게시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뚜렷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건 국회 내에서 발언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네. 2005년 노회찬 의원 사례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서 떡값 의혹 검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발언을 했고 보도자료도 사전에 배포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발언은 직무다. 보도자료는 부수행위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는 유죄였습니다. 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국회 발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심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허위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맞습니다.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네. 다만 허위인 것을 당사자가 사전에 몰랐다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03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입니다. 예결위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써내문그룹이 그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실세에게 95억 원의 정치 자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심재철 의원이 자신은 허위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한 것 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들을 종합합니다. 사전에 허위인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